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 확보, 기획, 자금 조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과 영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요소를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배경을 현실적인 개발 사업의 전개 과정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1단계가 사업화 이전 단계, 2단계가 사업화 단계, 3단계는 사업 단계, 4단계는 정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구상 단계, 기획 단계. 이 구상 단계에서 우선 첫 번째가 구상 단계인데 토지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또 이 해당 부동산이 있다면은 이 해당 부동산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분석, 컨셉 설정하는 것이 기획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구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토지 탐색이죠. 그래서 풍부한 아이디어가 요구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 마을을 구상한다거나 유럽 전통 도시를 구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내용이어도 좋고 비현실적인 내용이어도 좋다 하는 거죠. 그리스 노마 신화같이 스토리가 있는 아이디어도 좋고 과학적 미래지향적인 가상공간 세계를 상상해도 무방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는 보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허구적이면서 동서를 넘나드는 역사적인 식견도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공간 개발이라기보다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단계 사업화 이전 단계에서 구상 단계는 이렇게 끝났고 기획 단계는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는 단계다. 이때는 개발 대상 부동산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분석 단계와 개발 방향 설정 단계다. 기획 단계가 토지 분석 단계는 여건 분석 단계라고도 하고요. 토지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부 분석에는 용도, 구조, 가치, 권리 분석이 있고요. 외부 분석으로는 법률 분석, 입지 분석, 상권, 시장 경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석은 최선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최유효 이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향 설정 단계는 토지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단계고요. 토지를 분석한 결과가 최유효 이용 방안이 수립이 된다면 이 방안을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획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자금 조달 계획, 영업 계획 수립. 이거는 이제 2단계 사업화 단계인데, 개발 계획 수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된 컨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컨셉 설정, 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계가 되고요. 설정된 컨셉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영업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단계는 설계 준공 해서 분양, 임대 모집을 하게 되죠. 분양을 하고 분양한 걸 가지고 임대를 하냐, 직접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4단계는 정산 단계인데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된 후에 공사에 대한 손익과 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와 특징은 이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 1단계 사업 이전 단계와 2단계 사업화 단계, 3단계 사업 단계, 4단계 정산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개발 사업 추진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체 개발 방법, 공동 개발 방법, 신탁 개발 방법, 도급 개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체 개발 방법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공동 개발은 SP 개발 방법, 지주 공동 개발 방식. 그 다음 신탁 개발 방법, 도급 개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 자체 개발 사업은 직접 토지를 매입, 사업자 이름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공동 개발 방식은 토지주와 건설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권리를 개발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도급 개발 방식은 토지주가 토지의 명의를 가지고 있고 건설사에게 일괄적으로 개발 사업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동 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여러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주하고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주공동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총 투자비 규모를 결정하고 투자비의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비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토지 매입비, 공사비, 영업비, 제세 공과금, 금융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수립 단계는 분양과 관련된 계획 수립 단계로서 시장 여건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적정한 분양가, 분양 시기, 분양 방법, 분양 대상 등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요. 사업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을 기획할 필요가 있고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실무 방법 및 사례. 그러니까 토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 토지 분석 방법에 8가지가 있는데요. 용도 분석, 구조 분석, 가치 분석, 권리 분석, 법률 분석,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시장 경쟁 분석이 있는데 오늘은 법률 분석 조금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그래서 토지 분석 방법이라는 거는 개발 사업자가 행하는 최초의 작업이 되고요. 동시에 향후 개발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분석.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부 환경 분석은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은 용도 분석, 구조 분석, 가치 분석, 권리 분석이 있고요. 외부 환경 분석은 법률 분석,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시장 경쟁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는데 토지 분석 3원칙에는 입지, 상권, 시장 경쟁 분석, 그 다음에 법률 분석, 용도 분석 이런 게 이제 토지 분석 5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 분석 첫 번째, 해당 토지의 용도를 분석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용도 분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상 토지의 용도를 분석해 보면 해당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개발 방향과 규모, 방법 등이 있어요. 근데 그 용도에 따라서 개발 방향과 규모, 방법 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시군구 구청 민원실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용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12개 분야, 19개의 지구, 지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 및 지구, 계획 등의 수립 여부,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계획 시설, 기타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군사 지역 및 군사 시설 보호법상의 용도 지역, 농지법상의 용도 지역, 수도법상의 용도 지역, 하천법상의 용도 지역, 문화재 보호법상의 용도 지역, 전환 개발 촉진법상의 용도 지역,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구역의 여부, 기타 관련 사항 등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기초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다고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이제 용도 지역 이 왼쪽에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여러분들이 시군 구청에서 떼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나타내는 게 여기 나타나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또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지역, 지구 등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분석 방법에서 구조 분석.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토지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토지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모꼴이냐 동그라미꼴이냐 네모꼴이냐 이거에 따라 개발 사업에 달라질 수가 있고 개발 사업에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맹지는 개발 사업이 곤란해요. 개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맹지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비용이 들고 인접 대지와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구조 분석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지번의 지적도와 지형도를 열람하거나 직접 해당 토지를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형태를 지번별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모양새가 확인이 되죠. 지형도는 그 지역의 등고 상태, 높낮이를 도면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야는 등고, 높낮이 때문에 가격이 책정이 되죠. 높을수록 가격이 싸다. 낮으면 토지의 경계선과 가깝기 때문에 더 비싼 땅으로 매매가 가능할 수가 있죠. 부동산이 소재한 현장을 확인하고요. 주변을 분석하는 게 임장활동인데 이 구조 분석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장 임장활동이 필수적이다. 측량은 시군구 민원실에서 요구하면 지적 측량을 대행해서 명쾌한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가 있다. 측량은 토지 경계선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측량이 되겠다.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측량이 될 수가 있겠죠. 토지 분석 방법 중에서 세 번째 가치 분석을 보겠습니다. 토지 부동산 가격은 토지주가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서 제시하는 매매가이다. 또는 임대가가 될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평가사가 특별히 시행하는 감정평가가 있다. 이게 이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격은 이미 측정된 어떤 화폐 단위로 측정된 숫자고요. 가치는 화폐 단위로 매겨지지 않은 어떤 상태인데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화폐 단위로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좀 다른 개념이다. 개발자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 가지고요. 현재 상황과 미래 잠재력을 반영하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그 가치를 분석해 보는 과정이 가치 분석이 되겠다. 그리고 가치 분석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방법이 있고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방법은 공정기관의 가치 판단에 의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방법은 부동산 관련 업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방법이다. 해서 가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행정기관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는데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되는 가격은 매매가이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인 가격이다.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가격 결정은 분양가격과 거래가격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래가격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분양가격 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석 방법에서 네 번째 권리 분석이 있어요. 권리 분석이 부동산 소유, 또 기타 법률적인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부동산의 소유 및 그 이외의 권리로 민법상 물권법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볼 수가 있고요. 등기부 등본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및 부동산 내용,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등기부 등본 이외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등기부 등본과 함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민법상 명기된 물권은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얘기한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은. 그에 반해 근저당은 저당권 중에서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전세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다. 질권은 동산의 경우에 정하는 것이고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여기 전세권이 또 나왔는데 앞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유치권도 질권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지금 이중으로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패스. 토지 분석 방법 중에 5번째 법률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사법이다. 법률은 민법상의 분석과 인허가 관계를 표시하는 공법상의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관계인데 토지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이고요. 둘째는 건축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셋째는 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가 있습니다. 법률 분석의 또 다른 이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용도 지역지구가 명시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관련 법에 의거한 용도 지역과 지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개발과 관련된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등이 있고요. 사업 승인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기타 관련법이 있고요. 건축행위에 관한 법률로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과 용도 지역에 관해서 이제 배우는데 국토, 도시, 도시지구로 이제 구분을 지어요. 국토, 도시, 도시지구로 이제 나눠지는데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요.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있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를 나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명은 그렇게 됐고요. 지역과 지구로 나누어지게 돼요. 지역과 지구, 구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3개. 도시는 국계법으로 법률명이 지어져 있고 지역, 지구, 지역지구,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은 전용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고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지역도 세분화해서 또 그 지역에서 또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도시지구를 보겠습니다. 경관지구,
자연, 수변, 시가지, 일반 지구로 나누고요. 미관지구는 중심 미관지구, 역사 문화지구,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나누고요. 고도지구는 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는 문화지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눴을 때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지역과 지구를 받고 다음 지구에서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이제 주거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진흥지구, 복합진흥지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굉장히 지금 한 13개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을 보겠습니다. 구역은 세 가지예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습니다. 지역은 4개 지역, 지구는 13개 지구, 구역은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지구는 어떤 법으로 달아주고 있나? 법률이 되게 많아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주차장법, 수도법, 도시공원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나누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건축법은 도시설계지구로 나누게 되고요.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나누게 됩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 정비구역법으로 나누고요.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나누고요. 도시공원법은 이제 도시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지역공원, 묘지, 체육,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구역 해서 도시공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죠. 도시지구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너무 수도권에 과밀하게 인구들이 집중해서 산다 해서 이제 과밀 억제권으로 정해놨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 수도권 옆에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지정을 해놔요. 포화 상태니까 수도권처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 보존 권역이에요. 자연 보존 권역. 자연을 보존할 그 지역이다 해서 자연 보존 권역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제주도가 이제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해서 이 특별법을 정했죠. 농어촌 지역,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해가지고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개발 촉진 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부동산 일반적인 총괄 과정, 일반적인 절차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토지 분석 방법 중에서 다섯 번째 법률적인 분석 방법을 일부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